네, 오늘 대규모 집회 이제 곧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오늘 집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집회 규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최 측 추산으로는 약 50만 명에서 100만 명, 그리고 경찰 추산으로는 16만 명에서 17만 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 광우병 사태 당시 집회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이 최다 참여 인원이 이 주최 측 추산으로는 70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8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개최를 했고요. 이 부산에서만 5천 명이 서울로 가는 등 이 지방에서도 대거 상경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같은 단체들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모금한 돈으로 각지 학생들의 상경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촛불 집회인데 1차, 2차 때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한번 2차 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그 2차 촛불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4만 3천 명이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서 이 서울 광장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1차 촛불 집회 때는 이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1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다행히 1차, 2차 촛불 집회는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난 평화 시위였습니다. 작은 몸싸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큰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제를 호소하거나 자체적으로 가라앉혔습니다. 경찰도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와 같은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최 측은 5만 명, 경찰은 뭐 12,000명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참가자 수가 다른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간 측정한 것과 누적 측정한 것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경찰은 3.3제곱미터당 이 성인 5명 정도가 선다고 보고 이 집회 면적을 곱해서 참가자를 계산합니다. 반면에 주최 측은 경찰 추산 인원에 더해서 각 단체에서 통보한 인원, 또 돌아간 이들까지 누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최다 참여 인원이 주최 측 추산으로는 70만 명이었지만 경찰 추산으로는 8만 명, 거의 10배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3차 촛불 집회의 이 추산도 다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최 측의 추산은 50만 명에서 100만 명, 경찰 추산은 16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민주노총 같은 단체 참여자가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지가 미지수라서 이렇게 추산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잠시 뒤면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집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미 사전 집회는 이미 끝났고 이제 시민들이 천천히 행진을 하거나 계속 사전 집회를 마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집회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1시간 정도 시민 자유 발언을 이어간 뒤에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이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합니다. 행진은 모두 5개 코스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 종로와 광화문 일대 주요 도심에서 청와대 인근의 이 경복궁역 내거리까지의 구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뒤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모여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집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채로운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오늘 오후 2시에 사실 이뤄졌던 여러 가지 사전 집회를 보면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먼저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유성범대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이 청와대 부근 청원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법원에서 청와대 앞 집회를 행진을 할 수 있다는 허용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법원은 유성범대위는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나왔지만 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고 혼란도 없었기 때문에 교통 불편이 약간은 예상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대학로와 종로, 남대문 서울역,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 청소년,
대학생, 빈민, 장애인, 여성계, 학계, 농민 등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사전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후 4시까지 서울 광장에 집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 열리는 집회는 일단은 50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100만 명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로까지 이어지는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 행진을 허가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법원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허용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청와대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 경찰이 지금까지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게 바로 세종대왕상입니다. 이 세종대왕상 마지노선이 드디어 이번에 무너졌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광화문 누각앞을 지나는 대로이자 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이 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경찰 차벽이 실제로 이 내자 로타리까지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 내자 로타리에서 광화문 그리고 안국 로타리까지 이어지는 라인까지 상당히 지금 집회를 할 수 있는 청와대 부근까지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 단체에서는 지금 맞불 집회를 놓겠다고 그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네, 맞불 집회지만 사실 장소는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지금 서울 도심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는 반면에 여의도에서 열리는데 이유는 바로 이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 500여 명이 오후 3시부터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이 지난 5일 날 촛불 집회 때 여고생 얼굴을 때려서 물의를 빚었던 이 주옥순 씨가 이끄는 이 극우단체 엄마 부대와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도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 대한민국 수호 구호 걸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의사당역 3번 출구 이 국민은행 앞에서 약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파 애국단체 38개 연합 집회인데 태극기 현수막 앞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근원지인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요. 대통령이 아직 하야할 지경은 아니다. 필요하면 탄핵을 거치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좀 충돌도 예상이 되는데 경찰 대응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이 사전 집회가 이루어지는 자정까지 이 종로와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에 양방향 차량 통행을 지금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당일 경찰력이 가동 가능한 총동원에서 270개 중대 약 2만 5천 명을 병력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 현재 대비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주변 행진이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이 청와대 100m 이내부터는 집회 시위 금지 구역입니다. 이 청와대로 향하는 이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이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살수차는 도저히 경찰력으로 물리적인 방어가 어려울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차단선 직전까지 왔을 때만 사용을 검토하기로 해서 일단 시민들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2차 촛불 집회 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그때는 경찰 대응 어땠습니까? 네, 일단 2차 촛불 때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2차 촛불 집회 때 이 광화문 광장에 220개 중대 경력 17,0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오늘은 약 8,000명이 더 이보다 증원된 것입니다. 2차 촛불 집회 때는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이 광화문 북단에 이중으로 차벽을 세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살수차 8대와 물 공급 차량 19대가 대기했지만 결국 살수차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살수차에 소방용 물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던 방침을 밝힌 것도 있었고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경찰 관서 내에 있는 소화전이나 물 공급차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다행히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차 촛불 집회 때는 이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 진입 시도를 비롯한 이 충돌을 야기할 만한 행동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서 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진행된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놓고 또 헌법상 권리라는 입장, 그다음에 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였습니다.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1일 전체 회의에서는 현직 공무원의 참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전국 44개 중앙 행정기관 및 17개 시도단체 장에게 이 집회 시위 참여와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참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질타했습니다. 행자부는 일반 국민과 달리 이 공무원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치적 독립 의무가 있고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이 집단 행동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단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법원이 또 행진 허용하면서 청와대 행진이 진행될 텐데 행진을 하면서 시위대랑 또 경찰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양측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주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행진은 대규모 인원이 이 청와대를 북쪽으로 두고 도심 일대에서 넓게 이렇게 에워싸는 포위 형태로 진행됩니다. 일부가 청와대 바로 앞으로 진출을 시도한다면 경찰과 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최 측은 기자 간담회에서 철저하게 평화 행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서울지방경찰청도 이 보도자료를 통해 유관 기관과 최대한 협조해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로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집회처럼 자동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 있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바로 어제 있었던 담화문 발표인데요. 이준식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나 폭력 사태로 변질돼서 이 건전한 의견 개진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평화적인 집회와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고요. 대규모 인파로 혼잡해져서 미아 발생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응급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촛불 집회에 참여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 3당만 참여하는 걸로 됐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 의원들이 모두 촛불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전원이 촛불 집회에 나서기로 결론을 일찍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거리 행진에 대신 참여하지 않고 민심을 경청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우는 한편 하얀 깃발을 들고 평화적인 집회를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한번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이 국민의당 당원 보고 대회를 열고 시민들의 촛불 집회에도 참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 하야 투쟁을 공식화한 정의당 역시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인 차원에서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진정모, 즉 최순실 사태 진살 규명과 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등 이 당내에서 비교적 개혁 성향이 강한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촛불 민심은 내일 열릴 예정인 비상시국 회의에도 그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이 청와대도 비상근무 체제 가동하고 이 촛불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 집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들어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집회에는 야권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이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이 전원 출근한 가운데 내부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도 한광호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서 민심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나머지 참모진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이 모두 청와대로 나와서 저녁 집회 때까지 비상 대기하면서 사태 추이를 계속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시도할 경우에 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는 일단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면서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야당의 요구를 이미 대부분 수용했고 어제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서 이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 명의로 공식 해명을 했는데도 여론이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리는 대규모 집회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